전남의 작은 마을에서 족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현정 씨 부부. 채용 정보 사이트를 둘러보던 두 사람은 유독 눈에 띄는 지원글을 봤다고 합니다.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으면서 숙식이 제공되는 일터를 찾고 있었던 20대 부부. 바로 현정 씨가 찾던 직원이었습니다. 우리가 연락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내려올 수 있다. 취직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 안 구한다 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. 그래서 시골로 조용한 데 내려오고 싶다. 연락을 받자마자 인천에서 내려온 부부는 첫 인상부터 참 안쓰러웠다고 합니다. 그냥 너무 애가 삶을 찌른 애들 행색도 불쌍했고 걔네들이 말하는 게도 불쌍했어요. 4살짜리 아들이 있다. 근데 자기네가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부부 상담을 받고 그 상담소에서 아기를 이제 입학 과정으로 보낸 거래요. 그래서 아기를 만날 수가 없대. 만나고 싶어도. 애 4살이 얼마나 예뻐요.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고 근데 보고 싶다 하더라고. 측은하더라고. 불쌍하더라고.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4살 아들과 떨어져 산다는 두 사람은 27살 동갑내기 김 씨와 정 씨. 이럴 수 있냐? 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 되게 힘들다. 그랬더니 그래도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. 어차피 나도 사람이 급하고. 그러니까 바로 채용을 했죠. 열심히 사는 젊은 부부의 모습에 채용을 결심한 현정 씨는 그날 바로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 제공했습니다. 선생님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애가 아프대요. 약 사 먹어야겠대. 돈도 하나도 없이 안 가지고 친구한테 15만 원 빌려가지고 인천서 여기 기억가봐 하고 통행료 내놨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자꾸 일하려면 내야 될 거 아니까 40만 원 줬어요. 이제 한 식구가 된 두 사람에게 현정 씨 부부는 약과 생필품을 살 돈을 미리 챙겨줬고 두 사람은 성실한 태도로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. 첫날로 왔고 전입신고하고 두 번째는 일을 곧잘 하더라고요. 설거지 뭐가 아까 청소까지 열심히 했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딱 뭐야. 출근 3일째 전입신고를 마치고 출근하겠다던 부부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. 도망가려면 안 먹었으면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트렁크에 싣고 갔을 텐데 전기 같은 거 넣고 왔고 수저도 있고 베란다 한 칸 사가지고 그냥 내가 아니 전입신고니까 챙기니까 얘가 도망가겠어.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부부. 두 사람에게 벌어진 피치 못한 사정은 대체 뭐였을까? 부부의 이력서에 남겨진 이전 일터 인천 마트 관계자라면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기 혹시 일했던 분 중에 남자랑 여자 그럼 이 와이프는 보신 적 봤어요. 못 봤어요. 여자는. 얘만 왔어요. 배달했으니까 이거. 저번 달, 일날 와서 화수목 3일. 12시에 밥 먹으러 이제 가잖아요.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안 오더라고. 그러니까 1시 좀 넘어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. 출근 4일째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만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다는 남자. 하루 전 그는 무척 조심스레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. 한 이틀간 일하고서 아버지 같이 살다가 와이프가 살 안 좋아서 그냥 갑자기 들려오려고 왔고 그래서 여기 집안에 어디서 얻었다고 월세 뭐 월세 못 내린다고 뭐 시키면 어떻게 가면 안 되는 뭐 조금 힘들었지. 3일이 멀다 하고 일을 그만두는 그에겐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? 그런데 우린 4년 전 만난 두 사람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한 건물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원룸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10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입주 시에 바로 내질 못하고 분납으로 내신다고 했어요. 임신을 해가지고 좀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제가 그때 제 딸이 태어난 지 한 2년 정도 될 때라서 되게 이제 공감이 되니까 애들에 대해서 뭐 상관없으니까 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대신 계약금 10만 원 받고 원룸에 입시를 한 거죠.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정 씨와 남편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원룸을 계약하기 위해 찾아왔었다는 겁니다. 그때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. 이제 임신했다는 여자는 그 추운 날에 외투도 없었어요. 쇼핑백 2개, 트렁크 가방 같은 거 하나 있고 외투도 없이 이 추운 날 임신은 했다는데 이 야밤에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사나. 일주일이 지나 잔금을 보내주기로 한 날 남편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. 자기네들 집 나왔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 완전 난장판이 돼 있고 처음에 좀 배신감이 컸죠. 좀 좋은 마음으로
배려를 해준 건데 배려가 좀 너무 잔인하게 돌아왔다고요. 인터넷에 보면 사기꾼 등록하는 그건 등록은 해놔야겠다 했다가 그 남자 핸드폰 번호를 조회를 한 순간 그 사람 욕하는 글이 바로 뜬 거예요.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맞아요. 근데 돈을 이 사람이 갖고 튀었대요.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악명이 높았던 김 씨. 이분이 아주 그냥 카페에서 되게 악명이 자자해서 잡으러 간다 막 글을 썼었어요, 화장들끼리. 중고 물품 거래 커뮤니티에선 피해자 모임이 생길 정도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했던 걸로 확인됩니다. 애기 유모차 산다고 130만 원인가 이렇게 입금했는데 그 뒤로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됐어요. 그리고 부부가 전남에서 사라진 그날 새로운 구직글이 올라왔습니다. 부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? 우린 그들의 이력서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궁금한 이야기 많이 팀에서 하는데 혹시 그 씨라고 처음 보는 사람. 아 그래요? 네네. 저희랑 전혀 관계 없는 분이시죠.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. 이력서를 이렇게 내고 다니더라고요. 2015년 3월부터 2018년 말, 얘한 2, 3주에서 2, 3주. 집 동네라고 또 3년이나 써놨네. 가짜 이력서였습니다. 아내는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남편은 7년 전 배달 대행 업체 3주를 일한 게 전부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 봐봐. 현이치 목포입니다. 그 사이 또다시 구직글을 올린 두 사람. 우린 부부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. 어느새 목포로 거처를 옮긴 두 사람은 차비조차 없다며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. 왜 끝없는 도망자의 삶을 멈추지 않는 걸까? 어디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. 최근에 20대 부부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? 저희 가게가 안 들어왔어요. 한번 보기 안 되거든요. 근데 저희 가게는 안 왔어요. 우리도 사람 허술하는데. 주변 식당에도 일일이 찾아가 봤지만 목격자는 없습니다. 목포역에 있다는 그 말도 모두 거짓일까? 여보세요? 혹시 핸드폰 되시죠? 네네. 최근에 일을 하시고 자꾸 도망 다니시고 있다고. 아, 네, 좀 사정이 있어요. 를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요. 좀 힘들긴 하죠. 혹시 좀 시간 되면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? 제가 와이프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.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김 씨를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은 이 모든 게 남자의 수법이라고 말합니다. 분리할 때 그 컨셉질을 해요. 막 바보인 약간 그 띨빵한 척하고 동정심 가잖아. 애도 못 달려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돈도 없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왔는데 불쌍하잖아. 그거 진짜 걔 노리는 거야.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동정에 호소하며 돈을 빌곤 했다는 김 씨. 어렸을 땐 되게 순수하고 좀 그런 친구였는데 나이 좀 먹고 나니까 얘가 주변에 사기치고 옛날에 같이 일했을 때도 카드기도 훔쳐가고 뭐 이상한 사고도 많이 했어요. 막 집에 TV 훔쳐서 팔고 막 렌트카 하나 빌려가지고 사고 냈는데 수리 몇백만 원 나오니까 제껴버리고 교도소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건 사기로 3번 정도.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적도 여러 번이라는 김 씨는 불과 몇 달 전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린 수소문 끝에 부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김 씨의 아버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. 아드님이 최근에 일을 하면서 선물을 받아서 또 도망가서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신 것들이 있어서 또 끝나 또 사면 저기 전라도 지금 목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. 전라도까지 내려갔어요? 네. 아니, 전혀 모르고 계셨구나 진짜. 아니 내가 저 교도소 갔다가 나온 지가 그때가 언제야? 2달 됐나? 연락 없어요 지금까지. 전화 한 통도 없어. 나 걔한테 매덕 들어갔어요. 깜빵 갔다 해도 뒤치다꺼리 다 해줬는데 지금도 날라와요 집에 한 번씩. 그 신용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애들께 다 날라와 집에. 뭐해서 출시만 해 뭐 한 해부터 시작해서 여자애는 경찰도 찾아온 적도 몇 번 있었고 걸려있는 게 엄청 많아요. 지금 핸드폰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알기로만 해도 걔도 몇천 될 거야 아마. 오랫동안 아들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해왔다는 아버지. 며느리 정 씨의 등장도 몹시 느닷없었다고 합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여자애를 데려왔더라고. 인천 어디 쪽에 이제 좀 꽤 있었나 봐요. 그 여자애랑 애가 생긴 거야.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
돈이 없다는 거예요. 병원비를 주고 해야지. 그래서 병원비 주고 오는데 소주를 따라오는 거야. 야 니네 집 가 했더니 안 간대. 아 100일 때까지 있었구나. 100일 좀 지날 때까지. 여기서 이제 같이 있었어요. 우리 집에. 니야 월급 받아서 둘이 여기서 먹고 사는 거야. 그냥 여기서 사면 되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했더니만 짐 싹 뺏고 가버린 거야. 없어져 버렸어.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며 착실히 살길 바랬지만 어느 날 갓 100일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다는 아들 내외. 그 뒤 이들의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은 물론 4살 손주의 계좌까지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도용돼 수사 중이라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아들 내외는 손주 없이 오로지 둘만 다니고 있습니다.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? 애가 뭐 수배가 걸려 있었나 봐요. 바로 잡혀 들어간 거지.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. 어떻게 데려와야지. 내가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요. 내가 시청 갖고 얘기하니까 애기 임시보호소가 있더라고. 그래서 거기다 일단 맡겨놨어요. 거기서는 보고 싶어도 난 안 된다는 거야. 부모가 있어야 볼 수 있고. 위탁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 친부모가 아니면 손주의 안부조차 확인하기 힘들다고 합니다. 우린 다시 김 씨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혹시 지금 옆에 와이프분도 같이 계세요? 아니요, 지금 옆에 없어요. 어디 뭐 따로 나와서 전화하시는 거세요? 네, 지금 따로 나온 거예요. 왜 와이프 눈치 보여세요? 네, 재작년에 너무 힘들어갖고 여기를 빌려줄 사람 해갖고 연락을 했었거든요. 돈이 너무 필요해갖고 100만 원 준다 그래갖고 제 뱅크 계좌로 사기를 쳐갖고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벌금 500만 원 나가갖고 그것까지 다 살고 나온 거거든요. 여기 빌려준 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. 대체 이 끝없는 도망의 이유는 뭘까? 제가 지금 빚에 쪼들려 살다 보니까 계속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저도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렇게 돼갖고 그렇게 옮긴 이유가 결국 지금 네. 빚 때문에라고 얘기하시는데 빚 지금 엄청 많아요. 아마 지금 계속 이자를 하고 진짜 몇 천만 원 됐었을 거예요. 그 아버지가 대부분 다 많이 갚아주셨던 걸로 얘기하시던데. 그랬는데도 아직 한천만이 남았어요. 돈이 급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빚이 생기면 대출을 받고 채무자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김 씨 부부. 과연 그의 사정에 아이에 대한 고려는 있었던 걸까? 지금의 상태는 전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. 그리고 이런 도주 생활도 말도 안 되고요. 아니 왜요? 제가 제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실 때 아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세요? 와이프랑?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얘기를 계속 해요. 좀 모아갖고 안정권 잡히면은 내 데리고 오자. 그러면 데려갈 생각은 있는 거예요? 그래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. 아무튼 지금처럼 그럼 계속 그런 생활을 하실 거세요? 아버지가 제 와이프랑 가면은 그렇게 그냥 받아주실까요? 언젠가 빚을 갚고 자리를 잡은 뒤 아이를 꼭 데리고 오겠다는 김 씨. 그의 이력은 가짜였고 그의 사정은 거짓이었습니다. 곧 빚을 갚고 떳떳하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의 말을 이번만큼은 믿어도 되는 걸까요? 좀 모아갖고 안정권 잡히면은 떳떳해지면 그때 내 데리고 오자. 언제 떳떳해지게? 그러고 있어요.